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학습 내용을 조직화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되는 러닝 아웃컴이 뭔지 확인을 했고요. 몇 가지라고 했죠? 5가지. 그 다음에 그 어떤 학습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잘게 잘라서 가르칠까에 관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3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거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막 잘게 잘라놓은 학습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직화하고 계열화를 해가지고 학습자들에게 제공을 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자, 이 조직화와 계열화라는 것은요, 많은 하위 기능으로 이제 막 잘라놨어요. 잘라놓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용들을 골라서 묶음을 만들고 순서를 결정하고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학습 내용을 계열화를 하는 또는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여태까지의 교육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때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 이건 기본적인 인간의 이해, 이 정보 처리의 과정에 토대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실제로 해보고 만져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추상적인 걸로. 그죠? 그리고 처음에 가르칠 때 아주 대표적인 거, 이런 일반적인 거, 전형에 가까운 것을 먼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뭘 배웠습니까? 예외적인 거, 특수적인 거, 이런 식으로 갔죠. 그 다음에 낮은 기능을 요구하는 저차원적인 학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고차원적인 활동으로 갔습니다. 맞죠? 자,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학습 내용을 조직화하고 계열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요, 학습자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경험을 막 하고 난 다음에 추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경험을 직접 만져보고 해보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학습자의 연령이나 그 다음에 인지적인 수준이 조금 낮은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학습자들이 영재 학습자들이고 또는 성인 학습자들이고 충분히 인지 능력이 좋은 학습자들에게 말로 설명하면 될 것을 굳이 모형을 가지고 와서 만져보고 견학가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열화의 구성 원리는 일반적으로 이렇지만 여러분들의 학습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 조정을 하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조직화의 원리에서는요, 학습 내용을 계열화하는 큰 2 중요한 특징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은요, 주제별이에요. A 주제에 대해서 쉬운 거, 중간 거, 어려운 거를 쫙 다 배우고 그 다음에 B 주제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쉬운 거, 중간 단계, 어려운 것을 배워요. 그 다음에 또 C 주제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배우는 우리가 학습 내용의 계열화를 주제 중심 계열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제 중심입니다. 어떤 예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하나 더 보고 예를 생각해 보실래요? 자, 그 옆에 있는 것을 보면요. 자, 주제는 각각 다른데요. 처음에는 A 주제에 쉬운 거, 두 번째는 B 주제에 쉬운 거, 세 번째는 C 주제에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쫙 옆으로 갔다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A 주제의 중간 정도의 난이도, B 주제의 중간 정도 난이도, C 주제의 중간 정도 난이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쉬운 거 갔다가 중간 단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려운 거 가고. 자, 요거는 어떻게 계열화를 건가요? 제가 손으로 요렇게 했죠? 여러분들 나사못의 밑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나사못이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렇게 계열화를 하는 방법을 나선형 계열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여러분들 수학 어떻게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뺄셈 이렇게 배우다가 두 자릿수 덧셈, 두 자릿수 뺄셈 이렇게 배우다가 세 자릿수 덧셈, 세 자릿수 뺄셈 이렇게 올라갔죠.
자, 점점 수준을 높여서 올라갔습니다. 다양한 종류를 배웠지만 낮은 수준을 하다가 중간 수준을 하다가 높은 수준으로 가는 나선형 계열합니다. 요 나선형 계열화는요, 주로 학습자의 발달 수준,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가장 많이 아마 나선형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학습 내용을 계열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주제 중심 계열화의 예는 어떤 게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요거는 사실 최근에 우리 교육 현장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심화 있게 쫙 깊이 학습을 하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최근 우리 교육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뭐 특별반 같은데 과학 심화반이다 뭐 이런 데서는 저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간혹 가다가 학원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학습자들의 이해 수준이나 이런 거는 약간 무시한 경향이 조금 있긴 한데요. 학원 같은 데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차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1차 뭐 부등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2차 방정식까지 가서 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까지 가서 막 이렇게 쭉 가르치는 경우도 요즘에는 간혹 막 학원 선전을 하거나 이러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어떤 것이 무엇이 더 좋다라고 계열화의 방법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다만 이 계열화는 학습자들의 어떤 발달 수준이나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영재반 학습자들이라고 하면 그게 어쩌면 효과적일지도 몰라요. 1차 방정식을 배우고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뭐 탐구심이 강하고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점점 깊이 가도 문제 없겠죠. 그렇지만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계열화 방식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